네, 오늘 아, 특강의 내용은 제목이 이렇습니다. 두려워서 하시나요? 소망해서 하시나요? 우리의 행동의 이면의 동기, 그리고 우리의 행동을 행동으로 만들고 있는 그 이면의 무언가의 존재. 그게 어떤 뭐 감정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우리의 이해에서 오는, 이성적 이해에서 오는 것일 수도 있는데, 어, 오늘 특강의 내용을 들으시면 이 제목을 왜 선택했는지를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의 질문, 성찰 질문은 이겁니다. 요즘 나는 두려움 또는 회피가 동력이 되어 행동하고 있는가? 아니면 접근, 직면, 용기가 동력이 되어 행동하고 있는가? 우리가 무언가 어떤 일을 만난다면, 어떤 사건이 있고 어떤 일이 있으면 심리학은 두 가지 동기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일을 일어나지 않기 위한 그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하여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피하는 성향인 거죠.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두 번째는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직면하는 거. 이때는 용기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어떤 회피와 접근 이렇게 간단히 말할 수도 있고 회피 이면에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있고요. 우리가 무언가를 직면하고 이겨내려고 하는 것은 무언가 더 나아지려고 하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나아질 수 있어라는 희망. 어떤 이런 긍정적인 감정이죠. 그러니까 결국 부정적인 감정으로 행동할 수도 있고, 긍정적인 감정으로 행동할 수도 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좋아하는 책이기도 한데요. 퓨처 셀프 책에 나오는 서문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좀 읽어드리면서 오늘은 제가 책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서문에 보면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심리학의 변화. 그래서 밑에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심리학의 역사에서는 사람과 동물이 과거에 좌우된다는 프레임이 우세했다. 그렇죠? 1800년대 말에서 1900년대 말까지 심리학은 인간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병리학이라고 불리는 이론과 치료법은 우울증이나 자살 등의 문제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인간 번영이라는 개념은 거의 강조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심리학이나 정신의학도 1900년도까지는 인간의 문제를 중점으로 무언가를 계속 연구를 진행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밑에 보시면 이 기간 동안 과학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과거의 직접적인 산물이라는 사상을 제창했다. 이런 관점을 결정론이라고 한다. 즉, 인간의 행동은 앞에서 쓰러지면서 연달아 쓰러지는 하나의 도미노패에 불과하다는 사상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지금의 존재가 과거의 총합일 뿐이다. 맞는 얘기이기도 하죠. 그쵸? 과거가 없으면 현재가 없잖아요. 근데 과거의 내용들만을 초점을 둬서 지금 현재의 모습은 과거에 이렇게 살았기 때문이다. 자꾸 과거만을 조명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거예요, 심리학에. 그래서 밑에 계속 보시면 그 다음 페이지에 결정론이 지배적인 관점이었지만 이 사상에는 심각한 한계와 부정적인 요소가 있다. 인간이 겪는 문제는 수없이 많은데 그 문제들을 과거를 통해서만 설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두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든 현재적 현상, 현재적 무언가를 자꾸 과거로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설명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심리학의 주요 목표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설명하는 것이었다. 1990년대 자칭 긍정 심리학자, 우리 많이 들어봤습니다. 라는 혁신적인 심리학자 집단이 나타난 마틴, 머시기, 그죠? 박사님이죠? 심리학의 핵심 신조의 의문을 제기했다. 그들은 과거와는 다른 질문을 던지며 무엇이 사람을 행복, 건강, 성공으로 이끄는지 탐구하기 위해 색다른 유형의 실험을 진행했다. 그죠? 과학기술과 신경과학의 획기적인 발달을 등에 업고 진행한 실험을 통해 연구자들은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어떤 요인 때문에 현재의 모습에 이르렀는지 새로운 해석을 내놓았다. 그런 현대 연구 결과들은 과거의 주장과는 상반된 설명을 제시한다. 즉, 뭐냐? 최근 심리학 연구에서는
과거가 우리의 행동과 삶을 좌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물론 영향을 끼치고 요소가 있어요. 부정할 순 없죠. 그런데 그게 절반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인간은 미래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존재임을 많은 증거로서 제시한다. 그러니까 이 과거와 현재를 우리가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과거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꾸 과거를 탓할 이유가 없습니다. 과거는 하나의 기둥이에요. 근데 그 과거에 좌지우지 않고 사람은 사람은 이것을 미래를 향해 그러니까 미래가 내가 그린 청사진이 내가 소망하는 그 무엇을 내가 어떤 꿈을 어떤 목표를 잡고 있느냐에 따라 미래도 지금 현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거죠. 현재라는 것은 과거와 미래의 동시다발적인 영향력 가운데서 탄생하는 하나의 생성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밑에 우리 이제 밑에 좀 보면 이게 인간 행동 이면에는 여기서부터 보면 될 것 같아요. 인간 행동 이면에는 언제나 또는 목표가 있다. 죄송합니다. 인간의 행동 이면에는 언제나 왜 또는 목표가 있다. 인간의 모든 활동과 목적과 이유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이 어떤 목적이나 목표를 선택하는지 명확하게 의식해야 한다. 그러면 방법은 저절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행동은 목적이나 목표를 따라가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의식적인 목표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좌충우돌하며 혼돈에 빠지곤 만다. 그러니까 인간의 행동 이면에는 무조건 목표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의식, 목표를 의식하지 않든, 무의식적인 행동이라도 어떤 목표가 있기 때문에 행동을 한다는 거죠. 이면에. 그것이 내가 알아차려지지 않는다 하여서 어떤 목표가 없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아주 작은 행동. 자, 우리가 무의식적인 건 뭐가 있나요? 숨 쉬고 있고, 눈 깜빡깜빡거리고 있고, 이건 우리 의식할 때만 인식이 되고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인식을 잘 못합니다. 순식간에 우리의 뇌는 무의식적인 행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무의식적 행동 속에서도 뇌는 정확하게 목표를 설정해 놨다는 것이죠. 호흡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산소가 몸이 필요하고 산소가 없이는 죽기 때문에 생존의 영역이죠. 그래서 이것은 의식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하게끔 뇌가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반대로 또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는 것들이 있죠. 밥을 먹는 것도 다 의식적인 선택인데 이것도 각자가 어떤 목표를 갖고 있어요. 동기나 목표. 경험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고요. 어떤 배움과 학습에 의해서 내가 먹는 이유, 내가 음식을 섭취하는 이유, 이런 것들이 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제목에 확실히 좋은 내용들이 바로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목표나부터 나옵니다. 목표나, 동기는 모두 접근 또는 회피라는 두 범주로 나뉜다. 일어났으면 하는 일에 대한 접근 또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에 대한 회피. 이 두 가지가 어떤 행동을 하는 이유다. 이 심리학의 조사 연구 결과 여기 레퍼런스가 있죠. 뒷페이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80%의 사람들이 회피나 두려움이 동력이 되어 행동한다. 그에 반해 접근이나 용기가 동력이 되어 행동하는 사람은 20% 정도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도 개인에게 적용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많은 것들은 회피, 그러니까 불편함을 혹은 힘든 일을 껄끄러운 일들을 피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들이 있어요. 더 깊게 들어가면 우리가 뭔가를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회피를 낳죠. 뭔가가 무섭거나 이런 일들은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하는 어떤 트라우마가 있을 수도 있고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접근하죠. 우리의 삶에서도 적극적으로 접근해서 직면해서 알아차려서 또는 인정해서 내 상태를 인정하고 그걸 더 좋은 상태로 만들기 위한 용기, 실천, 루틴을 잡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두 번째 접근의 동력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요즘 나는 내가 하는 행위들이, 내가 하는 자기 개발이, 내가 지금 돈을 벌고 있는 것이, 내가 지금 가정일을 하는 것이 두려움 또는 회피가 동력이 되어 하고 있다면 여기서는 행복이 나오지 않아요. 여기는 불안과 걱정이 나와요. 걱정하기 때문에 뭘 하는 거예요. 이건 두려운 거죠. 뭐가 두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런 일이 많았죠. 예전에 자녀를 학원에 보내는 이유는 남들도 다 다니고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뒤처질까 봐.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걱정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 미래를 내가 이미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려놓고 내가 그런 미래를, 내가 내 자녀가 다른 자녀들보다 못나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 그죠? 그런 상황을 회피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또 예를 들면 홈스쿨을 선택하는 부모님들도 있단 말이에요. 자기 주도학습을 훈련시키고 자기 스스로 공부하는 재미를 느끼게 해주고자 하는 부모님들이 있는데 그거는 직면하고 접근한 거죠. 이 아이들이 학원을 통해서 수동적인 교육이 될 경우에는 미래의 대학을 가서도 학원을 다녀야 될 거다. 학원이라는 그 외부적 자극이 없이는 얘는 공부를 안 할 거다. 그러니까 조금 뒤처지는 것 같아도 용기를 내서 우리 아이가 아이에게 맞춤형으로 차라리 저는 그런 면에서 번의 이야기지만 오히려 1대1 과외 선생님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공부 컨설팅이 다 있죠. 있어가지고 요즘은 또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그 아이의 학습 능력을 동기도 다 점검해줘서 이 아이에게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공부 컨설팅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뭐 프로그램도 나오고 TV 프로그램도 나오기도 했는데 여튼 다시 돌아와서 우리의 모든 행위가 두려움이냐 두려워서 하는 거냐 그러면 막 여기서 이제 조급함과 성급함이 나오는 거예요. 자꾸 뭔가 성공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하면 할수록 뭔가 자꾸 성급해져요. 뭔가 빨리 얻어내려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이미 뭔가가 두렵거나 뭔가가 부정적인 감정에 의해서 자극받아서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계속하는 이 자기 개발, 그리고 내가 어떤 성공을 위한 행위가 어떤 희망적인 어떤 나의 모습을 청사진으로 삼고 자꾸 내 모습을 정직하게 직면하려고 한다. 용기를 내고 있다. 어떤 긍정성에 기인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고 있다. 그리고 내 안에 좀 평안이 있고 만족감이 있고 그리고 뭐 성급함보다는 좀 자기 돌봄과 자기 수용이 되고 있다. 그래서 자기 실력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체갈하거나 그죠? 비난하지 않고 너 이것밖에 못해? 너 뭐야 이거 이런 식의 접근이 아닌 이런 식의 반응이 아닌 어떻게 접근해요? 그러면 내가 지금은 이 정도이지만 내가 이렇게 이러한 방법으로 꾸준하게 했을 경우에는 이러한 모습이 될 수 있어. 그런 모습이 난 되고 싶기 때문에 지금은 나는 있는 그들의 나의 모습을 접근해 보겠어. 이러한 태도 동기면 잘 가고 계신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질문들을 가져와 봤습니다. 또 궁금한 것들은 그 책을 뭐 중고로 사면 싸게 살 수 있으니까요. 또 아니면 빌려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 매우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두려워서 하시나요? 소망해서 하시나요? 이런 제목으로 특강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 도움이 되셨다면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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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제작에 큰 힘이 되고 있고요. 지금도 저는 새 아이의 아빠로서 한 아이를 진짜 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 진짜 2시간 동안 전쟁을 치렀어요. 두 아이 밥 먹이고 목욕시키고 설거지하고 이제 아내가 또 몸 상태가 좀 안 좋아가지고 그걸 딱 감내하면서 와 진짜 막 오늘은 그 어떤 정서적 힘듦과 감정 노동과 애들이 또 말을 또 엄청 안 듣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화도 냈습니다. 근데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그게 내가 두려워서 뭔가 하고 있는 게 아닌가를 돌아보게 된다는 거죠. 뭔가가 걱정돼서 뭔가가 내가 그 미래의 그 부정적인 모습이 만나기 싫은 것 같아요.
지금 이런데 미래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올바른 방향이 아니었다. 소망에서 해야 된다. 즉, 이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직면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맞아도 좀 멀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우리의 일상과 여러분의 자기 개발에, 그리고 여러분의 행동과 목표 세움에 한번 오늘 강의를 적용해 보시면 반드시 유익하실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던지고 성찰하지 않거든요. 이건 되게 싫은 작업이거든요. 많은 분들에게. 그런데 이 성찰의 작업은 반드시 미래에 보상과 유익을 가져올 겁니다. 이 생각, 이 시간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께 아주 유익한 시간을 오늘 마무리 멘트를 길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께 유익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최선을 다해서 강의하면서 저의 부끄러움도 쉐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특강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